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네. 최근에 정치권에 큰 변화가 있었죠. 지난 4월 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앞으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언급해왔던 부동산 관련 정책과 각종 세금 공약들을 세무사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기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예상대로 만일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관심들이 많으시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엮여 있는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또 달라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양도세, 종부세부터 그리고 다른 뭐 부동산 정책, 뭐 네. 주택 정찰제 이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뭐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예상을 좀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으신 세목이 아무래도 양도세일 거예요. 지금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되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는 뭐 기본세율,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이 유예기간이 단축되거나 네. 아니면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납세자분들 입장에서는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유예가 풀리고 다시 이제 재차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중과세가 어떤 분들은 최대로 약 90% 정도까지 세금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재앙 수준이 될 거고 강매를 강요하게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텐데요. 게다가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인 분들은 주택 매도 기간이 이제 3년이잖아요. 그런데 3년이 대폭 축소가 돼서 3개월로 이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3개월은 너무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한데, 만일에 이게 이제 시행된다고 하면은 주택을 교체를 한다던가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실질적으로 3개월 내에 처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기간이긴 하죠. 특히 추가적으로 갭 투자를 막는 정책을 편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걸 안고 취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를 금지하게 되면 네. 사실 이것도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을 참 많이 저해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죠. 만일에 이거를 아예 전면 금지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거의 없어질 거라서. 그러니까 갭 투자 금지라는 게 결국에는 실제 내가 거주 목적이 아니면 취득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거주인 사람만 거래하라는 건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종부세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현 상태로는 주택 보유하신 분들, 다주택자 뭐 이런 분들은 공시 가격이 이제 9억 원 공제가 있고, 1세대 1주택 분들은 이제 12억까지는 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5에서 10%의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공시가액의 5% 또는 10%? 네. 센데? 이 정도면 현행 종부세보다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이거 비교할 수 없죠, 높죠. 이제 현재 종부세율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1세대 1주택자인 분들은 최저 이제 0.6%에서 최대 이제 3% 정도고, 2주택자는 이제 0.8%에서 4%,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2%에서 맥스 6%인데, 이 세율과 상관없이 이제 공시가액이 5에서 10%라고 하면 굉장히 큰 세율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5에서 10%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행 세율보다 한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아지는 수준이거든요. 실현 가능성은 또 논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다주택자 자체가 진짜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주택자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율이 지금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가가 공시가 대비 몇 프로나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맥스 한 90%까지 공시가율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부담이 늘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다행인 게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좀 세율을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이 주택을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좋을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맥시멈 12%까지 중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책은 기존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한다고 정부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무산이 됐었잖아요. 뭐 여전히 그냥 그대로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도 뭐 이재명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낮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신혼부부라든지 어떤 사회 초년생들 뭐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감면도 유지가 되겠죠. 아무래도 실수요자 보호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양도세만큼 관심이 있으신 게 이제 상속세, 증여세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 유산취득세 나오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기초공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간략히 살펴보면은 상속세 계산할 때 기초공제를 현재는 이제 최소 5억 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8억 원으로 높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원래는 최소 이제 10억 원을 기본으로 해줬었는데 이 부분도 10억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공제 금액이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상속세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뭐 유산취득세를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부분은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안타깝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지금도 최대 맥시멈 10년 동안 연부연납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납세자의 유동성을 좀 감안하는 정책을 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부동산을 통한 어떤 소위 말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은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사님 제 기억에 이재명 당대표가 옛날에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게 뭐 국토 보유세, 그 다음에 뭐 토지의 이익에 대한 뭐 배당,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는 약간 국민이 좀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래서 철회한 느낌이긴 해요. 그렇지만 또 모르죠.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이 외에도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여러 세금들이 있는데 어떠한 목록으로 어떤 세금이 발생할지는 또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로 신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정권을 잡게 됐을 때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들이 있잖아요. 있죠. 양도세 쪽에서 혜택이 많은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도 너무 임대하는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많은 거다 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좀 축소하거나 폐지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이러나 저러나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비판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는 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규제가 이제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러나 저러나 쭉 살펴봤을 때는 어떤 이 다주택자,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상황은 아닐 걸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기본주택, 공공임대 확대에 대해서 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5% 정도인데 이재명 정권을 잡게 되면 이걸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공공임대주택 비율 자체를 높이겠다? 네. 그때 봤을 때는 이제 기본주택 100만 호 이렇게 공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살펴봤을 때는 역세권 지역에 뭐 84제곱미터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이 공공 분양한 거에 대해서는 100% 영구 임대를 하겠다, 뭐 이렇게 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이러한 임대주택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길게 봤을 때에는 이런 어떤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런 정책들은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세부담은 아무래도 좀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분들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는 없다. 그리고 주택 정찰제라는 내용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은 주택관리공사를 신설을 해가지고 국가가 주택 가격을 상한선과 하한선을 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물량을 공급하고 급락하면 뭐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뭐 전환을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는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하겠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정책은 뭐 실현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 자칫하면 시장 경제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제적으로 개입을 한들
과연 이 주택 시장 자체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인 게 가격이 급등하면 물량 공급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주택이라는 게 내가 공급하겠다 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건설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시차를 두고 미리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 거지 갑자기 공급할 수 있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사고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하겠지만 실질은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살펴볼 정책은요, 명의신고 포상제라는 걸 언급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명의가 실제랑 다르다, 명의신탁을 하는 거죠.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게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강제로 몰수를 하거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10에서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제도예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지금 현재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행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됐을 때 사유재산권을 좀 침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란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쉽지 않겠지만 강제 몰수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행위가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각종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조치이기도 하고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게 됐을 때 예상되는 부동산 세금 정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세무사님은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 납세자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쭉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정책 또 세금 관련한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을 이제 보호를 하겠다, 만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의 이제 중과세 유예가 풀리게 되면 최대 뭐 90% 육박하는 세금까지 나올 수도 있고, 종부세의 경우에도 공시가액이 5에서 10%로 가세할 수도 있고, 이게 증벌적인 성격이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현이 될 수도 있죠. 또 아까 세무사님 말씀처럼 갭 투자 자체를 원천 금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명의신탁 같은 거 했을 때 포상제가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또 강력한 규제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규제가 많아질 것 같은데, 뭐 실수요자 보호로는 좋은데 답답한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뭐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잖아요. 주택 정찰 때나 강제 몰수 같은 정책들은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을 한다는 비판이 너무 많잖아요. 실현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을 하기 위한 부지와 재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단기간 내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실제 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기간 임기 내에 사실 구현 가능할지도 의문이에요. 게다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이러한 강도 높은 유죄들이 만일에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탈법 행위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익히 생각지 못한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약간 다행히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일부 수정된 입장도 좀 발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수시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긴 아직 어렵다. 네. 그래서 사실상 좀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양도세 유예 기간에 대해서 옛날에 중과를 유지하는 거를 유보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공약들이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그대로 이제 구현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제 미세 조정이 일어날 거고, 지금의 이제 현 상황에 맞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게 될 거라서 적절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잖아요. 네. 사실 민주당의 기조는 핵심 방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다주택자는 좀 민주당 쪽에서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양도세나 뭐 종부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네. 이런 것들은 좀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정권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지 앞으로 좀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제일 총괄 못 세우셔야 될 게, 2달 뒤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바로 이제 정책이 쭉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주택자분들에 대한 규제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양도세나 종부세 관련된 내용들 등등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내용들 바로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늦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